매서운 눈으로 여고생이 관찰하고 있는 건 바로 가출한 소매치기범. 목격했지만 그저 바라만 보는데 자기야, 나한테 전화 좀 해봐. 핸드폰 없어졌어? 없어. 전화해보라니까. 없는데? 재빠르게 휴대폰을 끄려고 하지만 아니야, 나 아까 가지고 나왔어. 나 전화하라니까. 타이밍을 놓친 범인. 울려대는 휴대폰. 들키기 3초 전 갑자기 지하철을 뒤덮은 사이렌 소리? 뜬금없이 소매치기범을 도와준 의문의 여고생 장하빈. 이런 하빈의 아빠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장태수. 잠깐 놔둬봐. 네. 창고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을 추적하다가 딸의 휴대폰 위치가 사건 현장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된 장태수. 혹시 딸이 살인사건의 범인? 그 사이 딸이 방문한 곳은 잠깐 나간 것 같은데. 바쁘신데 그냥 속옷만 두고 갈게요. 태수의 책상까지 무혈입성한 수상한 딸이 발견한 건 바로 살인사건 수사기록. 거짓말이 공부만큼 쉬운 딸 장하빈,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아버지 장태수.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몰입감 쩌는 김시선 취향 제대로 저격한 MBC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김시선 해설로 5배 더 재밌게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야심한 밤, 산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해골이 된 시신. 발견 당시에 혼자 계셨어요? 신문하기 좀 하겠습니다. 산에 뭐하러 오셨어요? 쓱. 우리 집 노인네가 수돗물을 안 드셔. 아침에 나도 일 가느라 바쁘고. 되게 일찍 나가시나 보다. 예, 뭐 새벽부터 나가죠. 산은 고요하고 피해자는 말이 없습니다.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장태수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의심합니다. 봤어? 신원 파악이 쉽진 않겠어. 고등학생쯤 됐겠네요. 태수의 눈이 현미경. 유류품 나왔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팔꿈치뼈 붙은 상태로 봐서는 만 16세 이상. 그리고 어깨뼈 아직 안 붙었으니까 20살은 못 넘겼겠네요. 안 됐어. 이 꽃도 한번 못 피워보고.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서두르들 말어 살살해. 주변을 살피다가 태수가 발견한 건 나무에 난 작은 구멍. 팀장님, 오 팀장님 찾으시는데요? 아니, 목격자의 진술이 수상한 오 팀장. 좀 이상한데? 말이 계속 바뀌는 게. 내일 오전에 서로 나오라고 그러세요. 설마 칼퇴?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봐야죠. 내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거 지금 살인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뭔데요? 약속 아니죠? 오 팀장을 가볍게 무시하는 태수. 아저씨 왜 거짓말하세요? 예? 나무에 난 구멍을 보곤 코롯에 불법 채취하지 마세요. 이거 산림보호법 위반입니다. 살인범이 아니라 도둑. 김영사, 네, 이 관할 부서로 넘겨. 알겠습니다. 오 팀장의 의심을 단번에 뭉개버린 상황. 장 팀장, 인간적으로 할 일은 좀 하고 삽시다. 다들 걸핏하면 초과 근무다 뭐다 지금 밤새 가면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최소한 분위기는 흐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있어야 용의자 분석을 하죠. 극단의 효율맨. 데이터 주시면은 그때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니 현장 한 번 보면 귀신처럼 알아낸다고 본청에서 유명했다던데. 야, 태수의 활약을 기대했지만 넌 아직도 기대를 못 버렸냐? 실상은 칼퇴 상습범. 됐어 임마. 어차피 갈놈이야. 원래 본청 들어가는 조건으로 잠깐 온 거래. 아니 그렇다고 맨날 저렇게 칼퇴를 하냐. 됐어.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 저 기운 빠지는 면상 보는 것도. 프로파일러 태수가 살인사건보다 더 어렵게 느끼는 문제는 바로 딸과의 관계였는데 나 학원 끝났어. 보이지 않는 딸. 2달 됐네요, 그만둔 지. 안 그래도 하빈이가 갑자기 그만두겠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웠거든요. 하빈이는 잘 지내죠? 딸이 학원을 그만둔지도 몰랐던 태수. 네, 확인 감사합니다. 속내를 참 알기 힘든 딸 장하빈. 서 있기 힘든 할머니를 보고선 앉으세요. 미안해서 어쩌나. 누구보다 양보를 잘해주는 학생이었죠. 그때 하빈의 눈에 띈 소매치기범들. 어설픈 실수로 들킬 뻔했던 걸 하빈이 구해주게 되는데 소매치기범조차 왜 하빈이 자신을 구해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소매치기범들. 그리고 하빈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사이 태수는 딸을 찾고 있는데 장하빈이요? 그런 학생 없는데요. 독서실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학원도 독서실에도 딸이 다닌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온 전화 한 통. 이름? 장하빈이요. 나이하고 주민번호 불러. 18살이요. 학생이 말이야.
싸움 잘하네. 하빈이 보고 있는 건 하여튼 요즘 애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고 주먹부터 나가지.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 그리고 어설프게 잘린 색종이 카네이션. 아버지들은 딸 얘기에 약한 법이죠. 아빠 때문에 안 배워본 운동이 없어서요. 쌈질하라고 학원 보내셨겠니? 천천히 파고드는 하빈. 근데 이해는 가요. 맨날 보시는 게 한범 아님 살인자니까. 신뢰도를 높이고 경찰이셔? 네. 어릴 때부터 아빠가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모르는 사람 조심해라.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보호할 줄은 알아야 한다. 딸을 둔 모든 아빠들의 마음. 싸울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보호만 한다는 게. 지랄하네. 저 또라이 같은 년이. 조용히 안 해? 놈 자식들이 어디서 욕을... 일방적으로 맞은 건 소매치기 범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되시죠? 예, 무슨 일이야? 아빠를 쳐다도 보지 않는 딸. 저 애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는데 싸운 거는 뭐 쌍방폭행이나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문제가 좀... 말씀하시죠. 현장에서 돈 안 된 핸드폰 몇 대가 발견됐는데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가출 상태에 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애들이긴 한데 소매치기 범들을 도와줘 놓고 왜 싸운 걸까요? 그 현장은 어딥니까? 저희가 신고받고 간 게 이상하게도 모텔이에요. 모텔? 곧바로 의심하는 태수. 왜 갔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네 의지로 간 게 맞냐는 거야. 나중에 말하면 안 돼? 니도 가출한다며. 우리 편 들어오고 싶다며. 소매치기 범들을 도와준 이유가 바로 그것? 맞아? 그런 적 없어. 핸드폰도 쟤들이 훔친 거고. 하빈의 말이 진실일까요? 곧바로 현경처럼 상대의 미묘한 변화를 읽기 시작한 태수. 입을 살짝 다물었다. 거짓의 징후. 딸이 의심스럽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연락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훔친 걸까요? 왜 모텔에서 싸우게 된 걸까요? 서로를 은밀하게 의식하는 딸과 아빠. 샐러드 소스를 가져오는 하빈. 그걸 낚아채는 태수. 유통기한 지났잖아. 그냥 밥 먹어. 언제 나갈 거야? 다음 달에 복귀 아니야? 얘기해서 연장할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너. 딸의 바람은 그냥 복귀해. 아, 그럼 혼자 살겠다는 거야? 엄마랑 이혼했을 때 각오한 거 아니야? 원래 따로 살았을 거잖아. 태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는 하빈. 그동안 내가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시간 보내면서 난 하빈의 마음은 다친 지 오래. 그러고 싶지 않아. 장하빈, 연속 타박을 하기 시작한 태수. 너 그동안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학원도 그만두고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가출한 애들 왜 만났어? 모텔 왜 갔어? 지금까지 아빠 없다 치고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딸의 냉혹한 말. 제발. 태수는 알았을까요?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 깊은 곳에 위치한 딸의 방을 보며 딸의 거짓말들을 떠올려보는 태수. 그런 적 없어. 핸드폰도 쟤들이 훔친 거고. 정말일까? 피해자는 신장 약 168cm의 10대 후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보시다시피 피부 조직이나 연골이 남아있지 않아서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인근 지역 실종자들 중에서 해당 나이대 여성들로 리스트 뽑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신호 파악 먼저 해봐. 소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 팀장, 후임자 면접 있는 거 알지? 아니요,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가? 말했던 것 같은데. 저 잠깐 시간 되시면 제가... 일단 면접 보고 얘기하자고. 이곳에서 머물며 딸을 돌보고픈 태수. 한편 범죄 행동 분석팀에 들어가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한 이여진. 바짝 긴장한 상태. 드디어 안녕하세요. 혹시 면접 보러 오셨나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니 경쟁자.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 헤맸어요. 범죄 행동 분석팀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면접자 구대용. 도라에몽도 아니고 미친 듯이 가방을 뒤지는데 고작 꺼내려던 게 사탕? 드실래요? 아니요. 이건 혹시 방심하게 만들려는 전략? 들어와.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먼저 들어갈까요? 네. 면접 잘 보세요. 하지만 면접관은 시간 낭비를 싫어하죠. 우리 같이 들어오래요. 아, 네. 같이 할 건가 봐요. 둘 중 한 명이 태수의 후임이 됩니다. 구대웅 경정은 네. 조카 있어? 네, 제가 그런 거를 썼나요? 그 사이에 구대용을 관찰한 태수. 됐었네. 조카께 아니라 제 건데 그 취미가 다꾸 하는 거예요. 풀어서 다이어리 꾸미기요.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매우 인간적인 프로파일러 대용. 반면 어진은 이어진 경정 취미 있어? 없습니다. 전 일이 재밌습니다. 100점. 모범 답안이네. 구경정은 관련 없는 전공 석사까지 마쳤는데 경찰 왜 됐어? 그 어쩌다 보니까 됐네요. 흐르는 대로. 이경정은 납치 살인 사건 수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건 뭐라고 생각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우선 파악하고 증거의 공백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는 사건 그 자체에 중심을 두는 어진. 반면 대용은 저는 피해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범죄는 결국에는 인간이 저지르는 행동이고 상호작용이잖아요. 피해자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르다는데? 설득해봐. 사건이냐 사람이냐. 물론 상황 분석도 중요하죠.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활달할지 아니면 내향적일지, 공격을 받았을 때 강하게 저항했을지 아니면 방어적이었을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이해해봐야 저는 사건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감정을 소모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에 영향을 받을 위험도 있죠. 용의자든 피해자든 철저히 분석 대상으로 여길 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경찰이라면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릴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피해자라면 절 위해 울어주는 경찰보다 범인을 잡아줄 경찰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저는 공감도 수사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고 빠른 어진과 느리지만 묵직한 대용에 끝나지 않는 대결. 저 1분만 내주시겠습니까? 밑밥을 깔고. 경찰 잡지에 기고하시는 컬럼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선 됐고 용건만 간단히 하지. 합격하면 선배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건가요? 합격하면 알 수 있겠지. 불합격하면 알 수 없는 거고. 1분 끝났어. 어리숙한 상대로 봤을 때 합격은 당연히 어진의 목. 롤 모델로 여겨온 태수와 드디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면접은 잘 봤어?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오라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막나. 애초에 얘기가 그렇게 된 걸. 태수 사정으로 잠시 발령이 난 인재.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가 내년에 고3이기도 하고 사정이 보는데 케어할 사람이 저뿐이라서요. 그 사정은 딱한데 미안하게 됐어. 본청에서 태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 후임자 말이야. 태수가 선택한 후임자는 바로 사람 보는 눈이야 장 팀장이 나보다 낫겠지. 딱 봐도 일 잘하게 생겼네. 어진이 맞나 보네요. 이거 말이야, 조 형사. 그 실종 신고 접수된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뽑아봐. 지금도 너무 많은데요.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토다냐?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이제 볼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사회성을 밥 말아먹은 건지 집에 꿀을 처발라 놓은 건지. 그 매번 딸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시던데 은근 딸 바보신가 봐요. 뭐 어린이집 다닌데? 지만 애 키우나 아주 유난 떨고 있어. 집으로 향하던 길에 웬 남학생과 같이 걸어가는 하빈을 본 태수. 태수도 하빈도 서로를 응시합니다. 오다가 친구랑 있는 거 봤는데 남자친구? 그럼 같은 반에요. 표정을 보여주지 않는 하빈. 그래 쉬어. 돌아선 그때 숨겨진 휴대폰? 무슨 소리야? 핸드폰 진동이잖아. 가방 안에서 났잖아. 핸드폰이라고. 혹시 훔친 휴대폰? 가방 열어. 싫어.
곧바로 탐색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발견된 또 다른 휴대폰. 이건 뭐야? 친구 거야. 친구 누구? 누구라고 하면 알아? 친구가 왜 너한테 이런 걸 맡겨? 그걸 되받아치는 하빈. 자식 물건 뒤지는 부모가 또 있나 보지. 왜? 훔친 핸드폰일까 봐? 태수의 속내를 툭 건드는 하빈. 파출소에서 내가 한 말 안 믿었잖아. 태수는 하빈의 나뭇잎을 포착했죠. 네가 거짓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믿고 싶은 마음은 있고 물러서지 않는 하빈. 말꼬리 돌리지 말고 그날 일 솔직하게 말해. 이미 솔직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의심하는 아빠. 줘. 핸드폰 주인 데려와. 그럼 돌려줄 테니까. 빈틈이 없는 태수. 밖에 안 돼. 전화번호 하나 줘야죠. 태수의 손바닥 안 딸 하빈. 방안을 고요합니다. 명의자 누군지 분실 신고 내역 있는지. 태수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하빈. 하빈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선배님, 이번엔 복귀하실 거죠? 글쎄 모르겠네. 연락 줘. 거의 반강제로 휴대폰도 가져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딸. 그날 밤 태수의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빈. 양복 주머니엔 없지만 휴대폰을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그때, 너 그러다 진짜 뒤진다는 험악한 내용의 문자. 소매치기범을 도와준 후로 하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날 장하빈. 하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 태수가 목격한 건 진짜 가출한 하빈의 뒷모습. 장하빈. 장하빈. 아주 막 나가는 딸? 너 지금 대놓고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실 넌그 수학여행을 간다고 얘기 좀 하지. 수학여행 때문에 캐리어를 들고 갔던 것. 안심하고 돌아가려던 그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왜? 의심이란 그림자. 훔친 핸드폰일까 봐? 수학여행을 간다는 딸은 무표정. 하지만 친구들이 다가오는 순간 다시 발동한 태수의 현미경. 저 깊게 파인 딸의 미소는 진실일까요? 파출소에서 봤던 하빈의 입모양과 비슷한 상황. 도대체 태수는 왜 그렇게까지 딸을 의심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하빈이 있었던 파출소에 다시 방문한 태수. 뭐 좀 확인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리려던 참인데 잠시 앉으시겠어요? 한편 범죄행동 분석팀의 첫 출근 합격자는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오늘부터 범죄행동 분석팀에서 일하게 된 이어진 경장입니다. 아, 들어와요. 아, 여기 새로 온다더니 오셨구만. 저기 이제 그 범죄 분석팀 자리인데 여기 쓰시면 되겠네. 아, 근데 생각보다 좀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동안이라서요? 나이로 무게 잡지 말라는 뜻. 팀장님, 그때 등장한 익숙한 사람. 되게 범죄 분석팀 새로 오신 분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범죄 행동 분석팀에 들어온 구대용 경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합격자는 둘? 하나 붙는 거 아니었어? 네, 여기 하나. 그럼 이거. 누구세요? 한편 수학여행 간 딸은 소식이 없습니다. 장 팀장. 예. 두 합격자를 보고 흡족한 서장. 요새 일도 많고 둘 다 뽑으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가 구대용 경장이고, 그리고 이 머뭇거리는데 뭐더라? 이어진 경장입니다. 이효진. 자, 앞으로 잘해보자고. 응? 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어진. 합격 전화 언제 받으셨어요? 그날 우리 면접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 오셨어요. 장태수 팀장님한테 직접이요? 맞아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그 말은 탈락자가 자신이었다는 것. 왜요?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을 이긴 상대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라이즈라고. 이 친구가 안 물어봤어요. 너무 순수한 친구였다는 것. 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지만 그럴수록 딸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참고 있던 그때 파출소에 들려 부탁했던 영상이 도착하는데 핸드폰이요. 가출한 애들이 훔친 게 맞더라고요.
딸이 훔친 게 아닙니다. 태수는 왜 딸을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걸까요? 범죄자 마음은 귀신같이 읽으면서 애 마음을 그렇게 몰라? 오래전 아내가 해줬던 말. 모르겠어. 정말로 하나도 모르겠어. 무조건 믿어야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사실 오래전 어린 아들이 죽은 사건 현장에 딸 하빈이 피 묻은 채 홀로 살아남아있던 일이 있은 후로 태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빈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게 됐죠. 누군가 하준을 죽였고 그게 어쩌면 딸 하빈일 거라는 의심. 결국 떠나버린 아내, 그리고 홀로 남은 태수.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한편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대화산 창고로 출동한 경찰. 그들이 목격한 건 악취와 함께 이제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광경을 마주하는데, 여기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산 창고 살인 사건을 보고받는 서장. 사람 피 확실해? 예. 인열 검사에서 반응 나왔다고 하고요. 과수팀에서 추정하기로는 혈흔 양이 2리터가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살인 사건이네.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건 당연히 장태수 프로파일러. 뭐 좀 나왔어요? 아 예. O형 여성이고요. 뭐 혈액형 말고 뭐 대졸 샘플이 없으니까요. CCTV는? 지리상으로는 차량을 이용한 범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변 통행 차량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체부터 찾아. 이거 백골이랑은 달라.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기자들 냄새 맡았다간 귀신같이 달려든다. 지금 있는 건 피 웅덩이뿐. 입단속들 잘하고. 네. 곧 떠나야 하는 태수. 하지만 맞아, 서장님. 이 사건까지는 조사 후 하겠습니다. 그 얘긴 끝난 거 아니었나? 후임자까지 뽑아놓고. 장소 특성상 증거 찾기 어려울 겁니다. 중요 증거인 시체도 없고요. 그래도 범인이 남긴 행동 증거는 남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할 일 있을 겁니다. 심상치 않은 사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 태수에겐 진짜 마지막 사건. 그 2달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야. 그 안에 해결해. 사건 발생 며칠 안에 반드시 뭐라도 찾아야 합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살인을 하기엔 최적의 장소. 사건 안으로 들어간 태수. 아, 이거 비 때문에 남은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타이어 흔적은 남아있긴 한데 다 뭉개져서. 범인은 누구고 피해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닥에 고여있는 피 웅덩이. 그때 긴장한 어진과 대홍. 그냥 각자 알아서 편하게들 봐. 나 신경 쓰지 말고. 더 신경 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뭐 좀 나왔어요? 아직 여기는 아주 깨끗해. 너무 깨끗한 창고안 도구들. 근데 범행 도구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혈흔이 하나도 안 나온 거 보면은 뭘 닦은 흔적도 없고 계획적인 범죄 같아요. 느낌이.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보라니까. 정말 더 불편해진 어진. 그 순간 태수의 발길이 멈춘 곳. 비어있는 흔적. 무언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통. 예, 알겠습니다. 창고 주인이랑 연락됐는데요. 팀장님 말씀이 맞네요. 없어진 것 같아요. 사라진 그것. 있었대? 예. 그렇다면 근데 그건 왜... 뭐 나온 것 같은데요? 봤어? 네. 산속 깊은 곳에서 발견한 건 뭐야 이게? 수색견이 발견했는데 시체를 묻으려고 그랬나? 구덩이. 근데 이게 시체를 묻기에는 이게 사이즈가 좀 작긴 하거든. 응?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범인이 판 거 같죠, 이거? 하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사라져버린 태수. 뭐야?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못 들은 게 아니라 개무시. 앉아. 편하게 하자니까. 더 편하게 했다가 숨막혀 죽을 지경. 아무거나 얘기해봐.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거는? 발견된 혈흔의 양으로 볼 때 최소 몸무게 40kg 이상의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올라갔다면 흔적이 발견되어 맞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그곳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었거나 유인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그곳에 간 이유가 있다는 것?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어지는 반론. 현장에 연고가 있고 지리감 높은 범인이 미리 범행 현장 물색했을 거야. 그리고 공범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정신이 잃은 피해자를 현장으로 데려왔고, 만약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면 반항했을 텐데
현장 지나치게 깔끔하잖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구경장 생각. 대용의 논리는 근데 저는 두 분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둘 다 맞다. 황희정승이네. 태수에게 완전히 박살난 둘. 뭐 적는 거야? 선배님 말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반박을 해? 첫째, 현장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나? 둘째, 피해자 혈흔에서 술이나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어. 이거 보고서 안 봤어? 셋째, 시체 없잖아. 야근커녕 외상의 흔적조차 알 수 없는데 이미 피해자가 정신이 잃었다 단언한 근거가 뭐냐? 왜 안 물어봐? 보고서는 봤습니다. 말씀하신 의문이 든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팀장님께서 확신하시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악이네. 한마디로 진짜 자신의 분석은 없었다는 것. 내가 친목질이나 하자고 편하게 하네? 누가 계급장 달고 회의실에 들어와. 앞으로 멱살 잡고 덤빌 각오 없으면 회의실 들어오지 마. 나 시간 낭비할 생각 없어. 태수의 말에 휘둘려버린 어진. 괜찮으세요? 설마 벌써 포기? 앞으로 정말 오히려 좋아하는 어진? 잘해보고 싶네요. 이번 수사까지 하기로 했다면서요. 뭐 현장에서 뭐 좀 나왔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잠깐만. 지금 팀장급 회의할 건데. 저 안 갑니다. 또? 왜요? 나중에 회의록 보겠습니다. 야! 폭발하는 오 팀장. 아, 나 진짜 참자 하니까 이게 정말. 당신 혼자 수사해? 어? 아니 뭐 대놓고 개무시하겠다는 거야 뭐야? 사라진 시체 범인이 마을 저수지에 유기했을 겁니다. 저수지 물부터 빼서 확인해 보세요. 확실해요? 아니요. 그냥 쏟아내는 태수. 발견된 혈흔양으로 볼 때 시체 토막내서 하수구에 버렸을 겁니다. 근처 청아주 싹 다 뒤지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생각 내뱉는 거 쉽습니다, 팀장님. 어차피 뛰어다니는 건 내가 아닐 테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추측을 해내는 게 태수의 일이었죠. 다시 현장으로 향한 태수.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사람. 피를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전시할 목적이었을까요? 범인의 목적은 하나였을 거야. 처음부터 시체를 처리할 작정으로 온 거야. 애초에 창고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곳이었다. 살해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토막내서 무드 작정이었네요. 범행 도구는 물론이고 구덩이 팔 삽까지 미리 준비해왔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왜 시체를 묻지 않았을까요? 변수. 범인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예상 밖의 돌발 요소가 발생했으니까. 피를 안 치운 게 아니라 못 치운 거야. 뭔가 계획이 틀어진 거네요. 당황했을 거야. 급하게 뭔가를 찾았고 그래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 난로가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이 필요했던 거야. 급하게 태워야 할 다른 흔적이 있었을지도 몰라. 여기 남은 흔적이 아니면 어딜요? 범행 지식이 있는 놈이야. 어떤 면에선 프로. 혈흔만으로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피보다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할 다른 증거가 있는 거야. 어쩌면 자신의 실혼까지도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신이 누군지 특정될 수도 있는 핵심 증거.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대로 남겨둘 수도 없고. 반드시 여기서 처리해야만 하는 무언가. 만약 차를 태웠다면 바로 거기가 제2의 현장. 김 여사 확인해봤어? 네, 여기가 진입로는 여러 개도 현장을 빠져나가려면 터널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근데 숫자가 안 맞습니다. 한 대가 비어요. 그 한 대가 사라졌습니다. 수색 대상은 현장 인근의 유기한 차량입니다. 방화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대원 차량 발견 즉시 무전 바랍니다. 이상. 고된 밤을 보내고 막 집에 돌아온 태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다름이 아니라 하빈이가 자습에 안 나왔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저 오늘 수학여행 마지막 날 아닙니까? 하빈이 수학여행 신청 안 했는데요. 사라진 딸? 내 전화번호 하나 보낼 테니까 위치 좀 따줘. 최대한 빨리. 딸은 사라지고 사라진 차는 찾았습니다. 생활 흔적이 남은 곳들은 다 타버려서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급하게 틀다가 나무에 치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래 흔적을 봤을 때 피해자가 떨어진 것 같고요. 잠깐 놔둬봐. 네. 사라진 딸의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가 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소. 그리고 그곳에 찍힌 딸의 위치. 설마 딸이 피해자? 보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얘가 왜 여길? 피해자 혈액형 뭐라고 그랬지? O형이요. 딸의 혈액형도 O형. O형 확실해? 예, 확실합니다. 급하게 자신의 피를 뽑아내는 태수. 재빠르게 혈액 검사가 가능한 과수팀으로 향한 태수. 아직까지 혈흔 하나 발견이 안 되네요. 떨어진 건 확실한데. 여기 뭐가 있는데요? 뭐예요? 거기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 피해자 DNA랑 확인해 보셨어요? 금방 나와. 근데 누구 건데 이래? 혹시 하빈 거? 차에 치이고 덤불로 쓰러지면서 남은 증거일 확률이 높겠네요. 누가 치인 걸까요? 당연히 피해자라 생각하겠지만 가해자일 수도 있죠. 그 사이 태수의 딸 하빈이 선 곳은 급하게 태수가 향한 곳은 응급실. 아니 경위는 무슨 아니 애가 빨간불에 그냥 갑자기 뛰어들었다니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건 현장에 찍힌 딸의 위치, 그리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응급실에 실려온 딸. 최고의 프로파일러 태수는 이어지지 않는 딸의 알리바이를 풀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통사고? 그 발견된 차량 근처에서 교통사고 흔적이 나왔는데 이게 대포차라서요. 뭐 차주 조회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CCTV로 차량 동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범인 차량 확실한 거야? 장 팀장이 그래? 이게 이제 사고가 나서 차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흔적을 지우려고 방화를 했고요. 그 지문은 전혀 안 나왔고? 안 나왔습니다. 발견에도 무의미한 차량, 답답한 서장. 장 팀장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병원에서 연락했어. 집에 돌아온 아빠와 딸.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태수. 할머니 부른 저희가 뭐야?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 저희?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평소에 연락이나 해? 일부러 부른 거 맞아. 팔도 이렇고 허리도 잘 못 숙이는데 머리는 어떻게 감아? 태수 눈엔 의심이 한가득. 열어줘. 피곤해. 그동안 어디 있었어? 할머니 기다리잖아. 대답 먼저 해. 딸이 대화산 창고 살인 사건과 분명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닌 딸 장하빈입니다. 할머니! 이러면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왜? 전화를 받고 급하게 경찰서로 향하는 태수.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하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왜 이렇게 말랐어? 죄송합니다, 사장. 이번에도 회의에 지각한 장태수. 일단 이 대포 차량을 누가 몰았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는데요. 계속해서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대포 차량 동선 추적 중에 확보한 녹화본입니다. 유력한 용의자. 과수팀에서 계속 분석 중인데요. 일단 신장은 약 168cm 내외의 여성으로 추정된답니다. 혹시 하빈? 그 옷차림이 말이야 젊은 애 같지? 20대? 아니 10대인가? 심지어 옷까지 비슷한 느낌. 장 팀장이 보기엔 어때? 장 팀장 보기에 어떠냐고? 당황한 태수. 글쎄요. 더 선명한 거 없어? 예, 뭐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일단은 동선 추적 계속하고 있고요. 차량도 대포 차량이기 때문에 주변의 불법 렌트 업체들도 다 뒤져보고 있습니다. 김 형사. 조금씩 태수를 조여오는 압박감. 그때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사건 당일 현장 인근 기지국에서 수신 및 발신된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보시다시피 명의자들 신상은 다 확보된 상태고요. 이 전화번호 안에 사건의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일일이 다 전화해서 알리바이 확인해야죠. 익숙한 딸의 이름 장하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방화가 일어나 현장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증거. 뭐 같으세요? 글쎄, 이 서면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샘플만 확보되면 대조할 수는 있는데 DNA는요? 안 나왔어?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단서긴 하지. 갖고 있는 놈은 무조건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니까. 이게 아주 새빨간 건데 이게 뭘까? 또 어디 갔어?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나도 보여. 어디 갔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형사인 줄 알겠네. 응?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니는지. 제가 전화 한번 넣어볼까요? 됐어, 냅둬. 끼키야 또 어디 가서 생각 정리하고 있겠지 뭐. 범인을 머리로 잡냐? 태수가 향한 곳은 사건 현장이 아니라 딸의 방문 앞. 지금 방에 없는 딸. 방 안에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열려던 그때 저건 문틈에 낀 종이?
만약 누군가 문을 열면 누구 딸 아니랄까봐 자신의 방문에 장치를 설치해둔 하빈.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태수. 갖고 있는 놈은 무조건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니까. 이게 아주 새빨간 건데 이게 뭘까? 옷장부터 뒤지기 시작. 여기에도 여기도 빨간색 무언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서랍 차례. 저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문. 그때 창문 밖으로 하빈이 보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집안 동태를 살피는 하빈. 종이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문 우측 상단에 넣어둔 샤프심은 떨어져 있죠. 알고 보니 종이는 페이크, 진짜는 샤프심이었죠. 나갔다 온 거야? 태수가 방 안에 들어간 걸 알게 된 하빈. 앞에 잠깐. 이 시간에 왜 왔어? 오줌 놓고 가서.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의 하빈. 그래. 순간 태수의 눈을 사로잡은 그것. 빨간색 그 무언가, 바로 하빈의 빨간 가방 고리? 그렇다면 딸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얼굴만 확인되면 시간 문제 금방 잡히겠네. 어이구, 생소한 광경. 어쩐 일이세요? 회의록만 보시면 된다더니. 오줌 나왔나 했어요. 대포 차주 찾았습니다. 설마 하빈? 불법 렌트건으로 이미 검거된 상태더라고요. 차량 빌려간 것도 여자애 맞답니다. 저절로 몸이 앞으로 나오는 태수. 대충 나이라냐? 뭐 보기에는 1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곧 알게 되겠죠. 막 도착한 국가수 팀장이 발견한 색다른 정보. 그저 창고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소량의 니라 글루치드가 발견됐어. 리라 뭐예요? 주로 당뇨병 치료하게 쓰이는 성분이거든. 그러면 피해자가 당뇨병을 앓았다면은 이게 고령일 확률이 높겠네요. 선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확률상 그렇지. 이거 뭐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에 대한 단서는 되겠네. 팀장님, 차 빌리네요. 얼굴 나왔어요. 나왔어? 네. 어쩌면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 대포차 모아놓은 주차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태수는 누군지 압니다. 저희가 확보했던 CCTV 속 여자애랑 동일인물 확실합니다. 옷차림이 똑같아요. 바로 여기. 날짜도 같고. 며칠 전 하빈과 싸웠던 손매치기범들 중 한 명. 그 신원 나왔어? 아니요. 요새 대포차는 익명 SNS로 빌리는 거라 시간이 좀... 일단 얼굴로 대조 가능한 DB 리스트부터 전부 뽑아. 그리고 지금 이 부분 확대 출력해서 임금 파출소에 다 돌려. 팀장님, 저희 회의를 어떻게 할까요? 급하게 어딘가로 향한 태수. 아니 어쩐 일이세요? 급하게 대포차를 빌린 송민아를 추적하는 태수. 박경희. 지금 송민아 의료 기록 확인 중인데요. 저번부터 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은 사건이어서 그래. 당뇨약 처방 기록은 없네요. 진단받은 적도 없고요.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혈흔에서 당뇨약으로 쓰이는 리라글루티드가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 손매치기 범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조건 만남을 시도하는 태수. 차에서 내린 건 성민아는 아니지만 다른 동료. 곧 뛰어내린 건 이들의 리더로 보이는 최영민. 연락하기로 한 조건남이 보이지 않자 단단히 화가 난 최영민. 제대로 확인 안 해? 이들을 따라가서 이 사건의 밑바닥부터 알아내려는 태수. 그 사이 태수에게 두 번 혼나지 않게 야근하며 프로파일링을 시도한 어진과 태홍. 이 구덩이를 판 장소 말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좀 더 경사진 곳을 고르는 게 유리했을 텐데. 창고에 남은 흔적만 보면 범인은 되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현장을 통제했는데 요거는 보이는 대로 아무데나 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달라진 범인 행동. 모순점이 많아서 어렵네요. 계획과 무계획이 충돌하는 느낌이랄까? 어째서 계획형이었던 범인은 무계획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팀장님이요. 좀 요새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표정도 너무 안 좋으시고 회의도 안 들어오시고. 어진 생각엔 구경장님 눈치는 좀 없으신 편이죠?
왜요? 네, 첫 회의 때요. 우리가 왜 혼났어요? 눈치 보면서 의견을 안 내서. 그러니까요. 팀장님 같은 베테랑이 떡하니 의견을 내놓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배려해준 것이다? 그럼 일부러 회의를 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라는 배려죠. 전 딱 알겠던데. 그렇군요. 눈치 없는 어진 덕에 몰래 소매치기 범들이 있는 곳까지 알아낸 태수.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직까진 송민아가 보이지 않는데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그들. 야, 빨리. 야심한 밤 벌어지는 추격전. 태수가 모르는 그날의 일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곳 지리를 잘 아는 건 그들. 결국엔 놓치고 맙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태수. 마치 딸과 관련된 사건 앞에 놓인 자신과 같습니다. 그 사이 조금씩 태수를 따라잡기 시작한 오 팀장. 찾았다. 송민아, 딸 하빈에게 송민아에 대해 묻는 아빠 태수. 만났어? 너 그날 대화전에 같은 거 다 알아. 무슨 소리야? 일부러 차에 뛰어든 거잖아. 내가 왜? 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내가 전부 다 확인했어. 맞아. 드디어 인정하는 하빈. 차에 일부러 뛰어들었어. 왜냐하면 죽고 싶어서. 수학여행 가기 싫었어.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그러기 싫었어. 근데 이 집에 있는 건 더 싫어.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센 딸의 증오. 송민아 만난 적 없어. 파출소에서 본 게 다야.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빠 태수에게 하빈이 바라는 단 한 가지.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돼? 아들을 딸 하빈이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딸의 마음까지는 아직 너무 멀기만 합니다. 여태 뭐하다 이 꼴로 들어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암만 그래도 새끼 말은 믿어줘야지. 사실 태수도 믿고 싶어 해줘도. 하지만 프로파일러 태수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의심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이 거울 앞에서 무표정으로 눈물을 닦는 하빈. 누군가 묵직한 돈다발을 인출해 가는데 대포차 빌린 여자의 신원 나왔어요. 송민아라고요. 새벽에 현금 인출한 기록이 떴어요. 소재는 파악됐어? 드디어 나타난 송민아. 아직요. 일단 현금을 인출한 게 모태촌 편의점이라 그쪽으로 출동하셨고요. 송민아 관련된 장소도 전부 확인 중입니다. 한편 잠적하려는 영민. 여기 있는 쪽. 잠깐만, 야 안에 있다. 야 사람 있어. 이미 코앞까지 다가온 오 팀장. 야 분명 경찰이야. 당장 가라. 재빠르게 탈출해 보지만 야 이 새끼야, 애쓰지 말고 그냥 얌전히 나와. 딱 잡힌 최영민. 어이구야. 야, 이 돈들이 다 뭐냐 이거? 어? 야, 엄청난 돈 뭉치들. 이래서 그렇죠? 야, 이 돈 들고 어디 가려고 그랬어? 송민아도 통장에 있던 돈 다 뽑았던데. 최영민이, 송민아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최영민 24살이고 송민아랑 같이 조건 사기 폭행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네요. 선매치기만 했던 게 아니었죠. 저 새끼 저거. 저 분명히 보이는데 저거. 어? 왜 촉이 와? 송민아 아직 못 찾았어? 찾으면 바로 전화해. 빨리 영민의 입을 열어야 하는데 둘이 들어가. 어진 대용 출격. 아니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웬만하면 장 팀장이 직접 하죠. 뭐해 안 들어가고. 네. 대답하세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걸 사이식이나. 성민아를 잘 모른다는 영민?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뻔한 질문의 연속. 알면서 뭘 불어. 저런 건 서류만 봐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런 쓸데없는 얘기할 시간에 지금 사실대로 말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실 말할 때 표정이나 어조가 어떤지 기준선 파악해야 거짓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아를 본 게 언제입니까?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최영민 씨, 너무 피곤한데. 11일 행적에 대해 모두 진술하세요. 아니 저래서 입 열겠어요? 안 열 겁니다. 송민아 데려오기 전까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진술 태도가 비협조적이라. 이번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어진. 만약 현장에 있던 송민아가 정말 범인이라면요. 최영민이 이번 사건의 공범일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현장에 남아있던 모순된 행동 증거들이요.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형태로 남았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마디로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계획과 무계획이 섞여 있었던 것? 한쪽만 입 열면 서로한테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겠지. 우선 송민아 잡는 게 먼저야. 뭘 찾은 게 있거든요. 송민아 SNS 비공개 계정인데요. 살색 부위만 잔뜩 있는데 남이 찍어준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폭력의 흔적을 남기려던 거 아닐까. 그렇다기엔 멀쩡한 사진이 많은데 굳이 하루에 몇 번씩 비슷한 사진을 올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구경장 찾은 문제니까 답도 같이 찾아봐. 곧바로 손매치기를 포함한 각종 범죄를 저지른 가출팸이 머문 숙소로 향한 둘.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도 다녀가셨는데. 집주인 되시죠? 네, 그런데요. 지하에 사는 아이들이요. 몇 명인지 아세요? 글쎄요. 하도 오가는 애들이 많아서. 이 친구 보신 적 있으세요? 요 며칠은 아무도 못 본 것 같은데. 집주인 팔목에도 작은 상처가 보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랑 둘이 살아요. 초등학생이요. 어제 물 청소하다 넘어져서. 그 즉시 작동한 태수의 현미경. 근데 애들은 왜요? 혹시 뭐 특이한 점 없었나요? 아무래도 애들이 모여 사니까 조금 시끄럽기는 해요. 애들 귀가하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겠어요? 특히 아까 그 친구는 꼭이요. 네, 보면 전화 드릴게요. 집주인이 보인 모든 행동은 거짓말이야. 뭐가요? 어제 다친 거 아니야. 멍이 든 상태로 봐서 최소한 이틀은 지난 상태야. 게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도 아니고 구타의 흔적 같은데. 집주인이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팀장님 피곤하시겠어요. 남들보다 많은 게 보이는 사람은 모른 척할 게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사이 태수와 어진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집주인 김성희. 한편 드디어 돈을 출금한 송민아를 찾는데 선배님 찾았어요 송민아. 찾았다고? 어디요? 바로 앞에. 맞네. 이 집 몇 호 있어? 601호요. 가자. 송민아를 잡으면 대화산 창고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대웅이 알아낸 건 이게 뭐예요? 다이어트 주사제예요. 체중을 굉장히 강박적으로 관리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당뇨병 환자나 고도비만 환자들 치료로 쓰이는 성분이라는데. 리라클루티드? 네, 맞아요. 리라글루티드 맞아요. 피해자 혈흔에서 소량의 니라글루티드가 나왔어. 리라글루티드가 포함된 다이어트 주사제를 쓴 건 송민아? 그렇다면 송민아 피해자일지 몰라. 근데 지금 송민아 형사님들이 서로 연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연행되고 있는 또 다른 송민아? 송민아가 아닙니다. 김영사 어떻게 된 거야? 아, 송민아 못 적었습니다. 카드를 쓴 게 쟤더라고요. 박지연이라고. 아저씨, 저 5분만요. 바람 좀 세게 해주세요. 제발요. 소매치기 범들 중 하나였던 박지연. 나 기억하죠? 파출소에서 봤었잖아요. 아저씨 딸이랑. 경찰이 송민아 왜 찾아요? 너 송민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 몰라요. 아저씨 딸 만나러 간다고. 하빈? 그날인데. 역시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아니고? 그년이. 아저씨 딸이 그래요? 거짓말? 내가 알기론 아닌데. 정확히 언제 왜 만난 거야? 그게 궁금하면 아저씨가 책임지고 나 나가게 해줘요. 태수를 상대로 딜을 치는데 풀어줘요. 안 그럼 나 아저씨 딸이 송민아 만났던 얘기 전부 다 까발릴 거예요. 협박까지 당하는 태수. 이제 들어가자. 일로 와.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선 자신을 버려야 하는 태수. 갑자기 송민아가 피해자라니 확실한 거야? 그게 정황상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DNA 검사 결과 피해자 확실합니다. 그래서 송민아를 누가 죽였다는 거야? 현재로서는 가출팸 애들이 제일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송민아 사망 후에 최영민은 거액의 현금을 챙겨 도주를 시도했고 박지현도 송민아 돈을 훔쳤고. 최영민 영장 신청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지? 네. 장 팀장, 입 열게 만들 자신 있어? 최영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잡힐 가능성을 남겨두진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야, 최영민이. 최영민이 진짜 숨긴 것을 찾기 위해 풀어주는 전략. 우리 왠지 다시 볼 것 같지 않냐? 볼 일 없어야죠 이제. 모두가 영민을 추적하고 있을 때 어진과 대웅은 특이한 걸 발견하는데 두 아이 모두 보호 처분 기록이 상당하네요. 송민아, 최근에 파출소에 사건 접수된 기록이 있네요. 언제예요? 사건 이틀 전이요. 박지원도 같이요. 송민아 본인이 없으니까 절도죄라고 보기에도 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보내줘. 또 조사받을 수도 있어. 어? 전화 잘 받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거야. 네. 그렇게 풀려나는 가출팸 중 하나인 박지연. 그 사이 경찰서에 방문한 건 안녕하세요. 저 장태수 팀장님 딸이에요. 장하빈? 오, 잠깐 나간 것 같은데. 바쁘신데 그냥 속옷만 두고 갈게요. 속옷을 두고 마치 적진을 살피듯 탐색하는 하빈. 거기서 발견한 건 사건 보고서. 아는 거 전부 얘기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파출소 간 날이요. 아저씨 딸이 송민아 핸드폰을 훔쳤어요. 미나가 핸드폰 없어졌다고 내 거 빌려서 전화했더니 장하빈이 받았어요. 지가 주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훔친 건 장하빈? 송민아의 핸드폰 하늘색이야? 네. 장하빈이 폰 돌려주겠다고 해서 미나가 받으러 나갔고요. 언제야 그날이?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11일이요. 무척 당황한 태수. 진짜로 경찰이 송민아 왜 찾아요? 미나 혹시 죽었어요? 곧이어 듣게 된 소식. 장 팀장 어디야? 딸내미 왔던데. 만약 딸이 범인이고 이 보고서를 팠다면 빨간 미세 증거를 보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겁니다. 바로 태워서 말이죠. 한편 파출소에 들른 대웅. 혹시 장하빈이란 친구 보호자 기억나세요? 그럼요. 같은 경찰인데 당연하죠. 이상한 연결고리를 발견한 대웅. 그럼 얼마 전에 성민아 서류 받아갔던 분이 장태수 경감님이요. 그래요? 서류는 받으셨어요? 네, 여기 챙겼어요. 전에 송민아 찾으러 왔던 사람이 누구래요? 놀랍게도 형사님들이요. 아, 태수가 찾았다는 걸 숨기는 대웅. 차 안 타요? 아, 죄송해요.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출 때가 왔습니다. 송민아. 여전히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딸 하빈. 송민아. 네가 죽였어? 그때 아주 오래전 죽은 동생 이름을 꺼내는 하빈. 혜준이 말이야. 정말 사고였을까?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과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엄마는? 배우들의 깊은 연기, 과거와 현재 벌어지는 사건이 교차되면서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이라는 감정을 파고드는 김시선 취향 제대로 저격한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이 작품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매주 금토밤 9시 50분 MBC에서 본방 사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2배 더 재밌게 해설하는 김시선이었습니다. 와, 근데 사막 언제 나오지? MBC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김시선과 함께 끝까지 한번 봐봅시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